미래 이야기가 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이 미래예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는가 하면은 개인으로 볼 때는 내 앞날이 미래예요. 나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람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몇 명이 왔다 간 줄 알아요? 지금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지? 세상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언론사에 계시는 분 몇 명이 왔다 간 줄 알아요? 1000억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00억 명이 태어나서 죽었대요. 예외 없이 죽는 겁니다. 예외 없이 죽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이렇게 태어나면은 인생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한다. 죽으면은 졸업이다. 근데 인생이라는 학교에는 특별한 선생도 없어요. 무슨 수업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대신 24시간 오픈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지만 평생을 공부해도 인생이 뭔지 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1000억 명이 살다 갔고 그 중에서 유명한 성현학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딱 우리 인간이 인생은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동의해 주는 답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사람이 평생을 배워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간다. 근데 그런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것만 해도 정말 끝없는 이야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내 육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분명히 있는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수많은 논란을 합니다.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제가 종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많이 하는데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없다는 사람도 정신은 있는 거예요. 정신은. 그래서 육체 외에 정신이든 영혼이든 의식이든 사고든 이런 게 있는 건데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수명이 90세, 100세, 120세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안 죽어요. 사람이. 영생을 향해서 간다 이겁니다. 몸뚱아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향해서 가는데 내 의식은 내 사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언론, 방송,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과거 얘기, 현재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우리가 과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그거 지금 과거 얘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과거와 현재가 비슷했어요. 오늘과 내일도 비슷한 거야. 어제와 오늘이 같았고 오늘과 내일이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은 더 많이 다른 거야. 오히려 어제를 알 필요가 없는, 어제 기억하다 보면 헷갈려. 어제를 가지고 내일 예측하다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성공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 하던 방식대로 하면 필패한다는 거예요. 필패. 과거 그래서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반드시 그는 안 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몸뚱아리는 이렇게 영생을 향해서 가는데 의식, 육체, 영혼, 의식, 그죠? 이제 정신, 영혼이 못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식,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갈아 끼우기 위해서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별도로 알아야 합니다. 그 미래는 과거와도 다르고 현재와도 다르고 새로운 미래이기 때문에 별도로 미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 사회의 모습 해가지고 제가 뉴노멀, 여러분 뉴노멀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노멀이 뭐예요? 영어 자체로 뭐예요? 뉴노멀. 정상적인 것이 새로운 정상적인 것, 그지? 새로운 기준, 달라졌다 이겁니다. 제가 원래 2008년, 9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말이 그전에는 경제성장을 고성장을 하고 물가도 제법 많이 올랐고 그러다 그 대신에 이제 성장을 많이 하면 실업이 낮아지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경제학의 기본 틀인데 지금은
성장이 낮으면서 물가도 안 올라, 실업도 많아. 이런 상태가, 경제 상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과거의 이론은 못 써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뉴노멀이, 그죠? 근데 여기 적힌 것들, 아까 우리 PD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기 적힌 것들, 일부일처제, 간접 민주주의, 종교, 저거 약사, 법률가, 회계사, 운전사, 저거 왜 제가 적어놨겠습니까? 뭘 적어놨겠어요? 네? 장차 이제 저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사, 법률가, 회계사, 운전사, 약사가 필요 없는 세상인데 약사가 우수한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는데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봉지 싸는 게 약사 아니에요. 그거 기계가 하면 된다 이겁니다. 회계사, 머리 좋은 사람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해가 시험 공부해가지고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회계 처리는 전부 기계 컴퓨터가 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사람이 별도로 뭐 할 거 뭐 있냐 이런 얘기. 운전사, 법률가 왜 없어진다는지 아세요? 법률가가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가는 제일 선호하는 직업인데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그거 하세요. 잘 생각해보고 진로를 결정을 하십시오. 법률가 제가 앞으로 별로라는 겁니다. 일부일처제가 없어진대요. 일부일처제가. 그럼 남자들은 그러면은 이제 일부 다처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 사람아 일부 다처제를 되면 이게 짝이 안 맞아가 되느냐. 여자들은 다부일처로 일처 다부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다부다처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면은 동시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의 파트너를 두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섹스의 경우에도 여러분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허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셨습니까? 근데 이 주인공이 남자가 작가인데 인공지능 여자하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스위치 온 하면은 그 여자가 아주 정말 그 목소리 좋고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그런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들어요, 그 여자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침대 위에서 이렇게 저녁에 얘기를 하다가 둘이서 아주 실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이걸로 되는데 그래서 아주 멋있게 정말 섹스를 합니다. 자기 지금까지 사람 만나서 했던 어떤 경우보다 더 멋있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섹스는 꼭 남자 여자가 꼭 만나서 접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서 좀 우스운 소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정이 들고 이제 빠져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내하고만 사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 당신 몇 사람하고 여러 사람하고 몇 사람하고 사귀느냐 하니까 어쩐데 하세요? 기억하세요? 몇 명이라는지? 8,600 뭐 몇십 명하고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 몇 명 얼마냐?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냐? 630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지전능하니까 동시에 사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사람처럼 티격태격해요. 사랑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은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날 신경을 건드리고 날 속을 채우고 하면은 그냥 스위치 꺼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겁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참고 견디고 애타게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식 사랑은 지금 우리네 하는 사랑은 우리네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란 종이 이 앞으로 인류 쭉 역사상 마지막 종이다. 마지막. 앞으로는 기다리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워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듯이 스위치 온 하든지 오프 하든지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조국과 민족 하는 거 왜 쓴지 아세요? 여러분 조국과 민족
이제 조국과 민족이 없어요. 조국과 민족 얘기하면 안 돼요. 언론에서 방송에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 국기에 대한 맹세,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는 거, 조국과 민족은 없었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고 얘기하면은 나는 조국이 월남인데 조국과 민족을 여기서 앉아 우리 태극기 보고 그러면 월남의 뭐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하라는 말이? 나는 민족이 난 저기 한족인데 중국족인데 여기 와가지고 하란 말이? 그 저런 말 여러분들 뭡니까 그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니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좁은 시야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에도 조국과 민족이라는 말 빠졌습니다. 결혼과 주례사는 제가 왜 썼는가 하니까 어디 가서 현직 대학 총장님이 거창한 총장님이 결혼 주례사를 들으니까 평생 신랑과 신부는 앞으로 평생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부모 모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아니 부모 평생 모시고 저기 뭐 참고 견디려고 결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 왜 하세요? 결혼 왜 할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을 물론 하지 하는데 그것도 내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 사랑해 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영 삔때 안 맞는 나이 주례하면 뭐 한 60 뭐 이랬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살아온 인생 넋두리를 하더라고. 어? 자기도 안 한 거. 자기 넋두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주례 없이 결혼합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선생님 모시고 자기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거든. 완전히 꼰대 이런 얘기 하니까 요즘 주례 없이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후배들 보고 절대 주례 나갈 때는 정말 미래 공부해서 당신보다가 30살 우리보다 30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한다. 당신이 살아온 그 과거 회상해가지고 아쉬웠던 거 뭐 다시 돌아가도 맨 그 짓 할 거면서 그 짓밖에 못 할 거면서 그걸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다가는 정말 실망만 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디지털 세상, 미래 세상을 디지털 세상이라고 본다면은 보세요. 앞으로 길이는 제로가 된다. 길이는 옛날에는 편지를 보고서를 써도 길게 썼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도 길게 했잖아요. 요즘은 뭐 문자 메시지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카톡하고 뭐 이렇게 그냥 단문 단답 다 이게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그죠? 깊이는 이제 자기 분야, 전공 분야는 끝없이 이제 깊어가는 거고 가격은 제로예요. 이제 세상 전부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홈페이지 들어보세요. 앞으로 제가 가끔씩 거기다 글을 쓰는데 최근에 쓴 글이 이제 물가 상승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제 물가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 올라갈 게 없어요. 물가 올라갈 게 세상에 전부 공짜가 넘쳐나기 때문에 전부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무상급식 얘기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영어로까지 못 써가면서 There's no free lunch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옛날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부에 앉아있는 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정말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세고 센 게 공짜 세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음반, 노래 전부 공짜 아니에요. 어디 가서 교육,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나오는 세계 최고 좋은 강의가 전부 공짜로 다 듣지 않습니까? 그 공짜로 학점까지 다 딸 수 있잖아요. 세상에 전부 공짜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격은 제로로 간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다. 가격은 제로로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내심도 제로예요. 인내는 안 참아요. 그래서 바로 반응해버리니까 아까 스위치 그냥 꺼듯이 그냥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막 총기 사고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저기 그 최근에
학원 가기 싫은 날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문가들이 쓴 책에 보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엄마의 과보호하에 크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손자들이 며느리 딸 보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정말 애 잘 키워야 된다. 요즘 막 과보호하에 크는데 그 중에서 성격이 아주 외향적인 애가 오히려 좋아요. 그처럼 뭐 엄마를 죽이고 싶다.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자기 하는데 정작 내성적인 애들은 참다가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참다가. 내성적인 애들은 외향적인 애들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점이 참고로 하세요. 프라이버시는 항아리처럼 이제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프라이버시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적이 뭐 이게 그죠? 그 인터넷에 그냥 그 뭡니까 여기 핸드폰에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혀요.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거지. 그게 만약에 내가 어떤 범죄를 일으켰다고 할 때 요즘 저 성완종 그 리스트 찾아내는 거 보세요. 다 나와요. 다 꼼짝없이 다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이제 세상이 평평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둥글지만 세상은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이 같은 겁니다. 이제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영웅이 없습니다. 왜 잘난 사람이 없느냐? 다 잘났기 때문에. 다 잘났어. 다 잘났기 때문에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빌 게이츠 같은 한 사람이 수십만 명 먹여 살렸지만은 앞으로 혁신과 창조의 주역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는 영웅이 없습니다. 다 특별히 잘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이 세상에서 사업하기 제일 좋은 데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컴퓨터만 있으면은 그 가지고 거기서 벤처 기업 만들어 가지고 조금 잘 되면은 나스닥에 올려 가지고 막 돈벼락을 맞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좋은 그것만 있으면 그게 가장 하기 좋은 데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다. 이게 실리콘밸리에 벤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뭐 인도의 오지로 얘기한다. 뭐 다 마찬가지. 전 세계 어디서든 아프리카든 조건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왜? 인터넷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 같아졌어요. 그럼 그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인터넷이 다 보급이 되고 나면은 교육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교육은 또 공짜 아니에요. 그죠? 아까 공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강의들이 공짜로 막 나오거든. 그 인터넷에 별게 다 있으니까 인터넷 얘기를 하면 또 보면은 공부가 뭐냐? 공부가 뭐냐? 내 실력이 뭐냐? 내가 아는 게 뭐냐? 뭐 아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뭐냐? 지식이 뭐냐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지식이 아니라 이 안에 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기술, 뭐 그걸 뭐 전화번호 같으면 핸드폰에서 찾아내든지 뭐 어디 인터넷 들어가 찾아내든지 지식을 찾아내는 기술이 그게 지식이에요. 지금은. 또 요즘 세상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쟁, 자본주의는 시장의 효율, 그다음에 거기서 경쟁 이런 것들이 좋은 그 덕목으로 필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시장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개방의 문제, 세계화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달라졌다. 아까 뉴노멀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쟁 자체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요즘 친구들은 혼밥족이라고 하더니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족. 친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보면은 친구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려는 대학,
내가 들어가려는 직장에 내가 친구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보다가는 그냥 아는 사람이 편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 혼자 있는 게 더 부담이 없다. 이게 혼밥적이에요. 그죠? 이런 세상이, 이게 경쟁의 결과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근데 이제 요즘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가 동양에 우리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어요.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개천에서 용 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국에서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거 서양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은 이 사람 옆집에 누런 암소를 키우고 있는데, 황소가 아니에요. 암소, 나도 저런 암소를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암소 살 돈이 안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네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도 저 암소 한 마리 사주세요. 저런 암소 살 돈 좀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암소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거나 어떤 돈을 예를 들면 벌고 싶거나 누구처럼 예를 들면 큰 권력을 가지고 싶거나 할 때 처음에는 그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해도 안 되면은 해코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끄집어 내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인간의 심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쟁은 사실은 인간 자체가 아주 이기적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고 인간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서양의 책도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뭐 내인 것처럼 행세하지만은 사실은 타고난 내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당신이 뭐 당신인 줄 아느냐. 당신이 타고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생존 기계다. 근데 그놈의 유전자가 아주 이기적이다. 정말 당신의 종을 번식시키는 데만 그 몰두하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 금년 초에 페이스북에 그 회장하고 있는 저커버가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지? 우리는 맨날 책 읽고 책을 뭐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도 몇 권씩 읽는데 금년을 책의 해로 정하고 The Year of Books 책의 해로 정하고 제일 먼저 읽은 책이 The End of Power다. 이래 신문 나니까 막 그게 옛날 게 막 작년 재작년에 나온 게 다시 와가지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랬어요. 진짜 보면 별건 아니지만은 근데 The End of Power 그 그냥 권력의 종말 보다가 저는 이 The End of Big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거는 거대 권력의 종말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모든 큰 것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조심하세요. 언론사, 방송사 큰 거 다 없애는 걸 나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데 인터넷 지금 공짜인데 아니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월급 주고 뭐하고 사람 건물 유지하고 이게 뭐 필요합니까? 건물 인터넷에 뭐 이게 필요하냐? 그냥 컴퓨터 있으면 몇 대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고정급으로 비싼 월급 주고 그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경쟁력이 다 왜냐하면 공짜 세상이니까. 고정으로 큰 사무실 가지고 도심지에 그다음 거기에다가 월급 많이 주는 머리 굵은 뭐 폼 재는 월급 많이 받아야 승용차 타고 다녀 하는 이런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앞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왠지 설명이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부터 망하는 걸 나요. 정부가 앞으로 힘을 못 씁니다. 없어지게 하겠습니까만은 정부, 학교, 언론사, 방송사, 대기업 다 망해. 요즘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해야
원가가 이렇게 절감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거, 그거는 그 옛날 얘기인 겁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요즘 저 프로슈머 하는 게 컨슈머가, 소비자가 프로듀서가 지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DIY, do it yourself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자기가 만들어 쓰는 그런 세상이. 거기다가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3D 프린터는 거기에 각종 뭐 이런 저 의복 무슨 집에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까지도 전부 프린터가 쓰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돈이 생활비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저 우리나라 여성들이 별나긴 별나죠. 미국 가가지고 골프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거 보세요. 이제는 전 세계 다 해도 코리아 대 나머지 전 세계 이렇게 해도 우리가 더 막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별난 이 양반들이 아기 낳는 것도 별나게 안 낳잖아요. 별나게.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든 뭐 앞으로 뭐 인구가 뭐 어떻게 되고 출산율이 낮은 게 걱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걱정 무슨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가지고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일은 누가 하느냐 걱정하는데, 참, 아니 귀한 사람 태어나가지고 일하려고 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즐겨야 돼, 노는 거야. 사람이 일을 한다. 아까 전부 다 없앤다 했지. 의사, 약사, 회계사, 법률가 뭐 다 없앤다 했는데, 일은 누가 하느냐? 일은 로봇이에요. 기계가 기계. 앞으로 기계, 컴퓨터가 일하지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없습니다. 이제 일 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이제 곧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내수 시장이 인구가 미국은 3억이고 여기는 13억이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식으로 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계속 리드하는 방법은 이론은 사람 보고 애 낳으라면 애는 안 낳을 거 아니에요. 사람 수입,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둬도 사람이 와요. 여기에 먹을 게 있으면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미립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결국은 뭐 오기는 오는 거지. 우리도 보면은 인구가 줄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나라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인프라 잘 만들어 놓고 여기 먹고 살 게 있으면은 길을 쓰고 사람들이 여기 이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밖에서 오는 사람들 관세 좀 덜하고 차별 좀 덜하고 인간 대우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그거 잘 안 할 거예요. 잘 무시하잖아요. 막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거대한 건 다 망한다 하는데 그 중에 거대한 것 중에 군사력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은 9.11 때, 9.11 9.11 때 알카에다가 미국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공격할 때 들어간 비용이 50만 불이래요. 50만 불. 비행기 후 뺏어왔으니까 50만 불인데 그 이후에 미국이 빈 라덴 잡고 이것 하기 위해서 미국이 쓴 돈이 3조 3천억 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지는 게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50만 불을 응징을 하기 위해서 3조 3천억 불을 쓴다 이겁니다. 과거에 소련이 미국하고 그 냉전 그 경쟁을 할 때 소련이 과다하게 군비 지출을 하는 바람에 소련은 나라가 망했고 사회주의가 망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아주 실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는 거대한 것은 다 갑니다. 거대한 것은 다 갑니다. 이제 회사가 큰 건물 지어놓고 무슨 종업원 뭐 채용해가지고 연봉 뭐 5천만 원 1억씩 주고 경영하는 그 시대가 이제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거는 다 옛날 이야기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는 늦게 그 미래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래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엘빈 토플러거든. 엘빈 토플러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3의 물결을 쓴 겁니다. 1물결이 농업, 2물결이 산업사회, 3물결이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가 20세기 후반에 시작돼가지고 정보화사회 50년이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러면은 1물결, 2물결, 3물결 다음에 4물결 얘기 들어봤어요? 안 하잖아. 4물결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머리 좋은 수많은 학자들이 제가 4물결 얘기를 이제 지어낸 겁니다. 지어내가지고 4물결의 이름을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의 초현실사회로 이름을 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이쪽에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지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거든. 참 좋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어떤 히트를 칠 그런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재미있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미래의 세상은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그냥 무심코 하는데 그냥 대책 없이 하는 겁니다. 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기에 리니어는 리니어가 뭐가 리니어냐 하면은 리니어 선형 아닙니까? 선형적인 거 선형 y equal ex 이거 중학교 식이죠, 그죠? 요게 선형이고 요게 엑스포넨셜 선형이고 요게 기하급수적, 그죠? 달리 복리 이런 거거든. 그러면 요거 지금까지 변화가 이 리니어였다면은 앞으로의 변화는 엑스포넨셜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1, 2, 3, 4, 10 하면은 보세요. 요거는 2, 4, 6, 8 요건 뭐가 돼요? 2, 4, 8, 16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죠? 요거 여기 되면 20이지만은 요게 1024거든.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은 막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요거 11 되면 뭐가 되겠어요? 요건 22지만 이건 2048 하면 2배잖아요. 이게 뒤에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변화는 리니어지만은 앞으로의 변화는 엑스포넨셜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뭐 그 정도야 알지 하고 우리 아마 피디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 정도야 누가 모르냐. 그거 뭐 그렇게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얘기할 거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우리 회사가 아주 잘 돼요. 아주 유능한 사원으로 우리 김정미 이 사원을 내가 채용을 했습니다. 월급을 1,000만 원을 주랴 아니면 첫날 2원, 둘째 날 4원, 셋째 날 8원, 넷째 날 16원 이렇게 해가지고 30일까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려주랴 어느 걸 하시겠어요? 네? 뒤에 거?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더 뭔지도 모르고 뒤에 끄는 좀 맞았어요. 뒤에 그러면은 마지막 날 30일째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앞에 1,000만 원보다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참 굉장히 통이 큰 근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주 뭐 좋았어요. 제가 좀 뭐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자꾸 목덜미를 잡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할 거 없다. 2의 1 플러스 첫날, 둘째 날은 요거, 셋째 날은 3 플러스 2의 30이 얼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건 이해하시죠, 그죠? 그럼 요놈이 얼마냐? 우선 요거만 알고 말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아까 2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00만 원보다가 많다고 볼 수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앞에 리드를 하니까 머리 좋은 분은 더 훨씬 많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얼마냐 하면은 2의 30은 아시지만 2의 10 곱하기 2의 10 곱하기 2의 10 아니 1차네 그죠? 네? 중학교식 이게 그럼 이게 2의 10이 얼마냐면 1000이잖아.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이게 1000 10억이에요. 마지막 날 받는 게 10억 받아. 아까 크게 막 그냥 막 사가다치 하고 해 불러도 1억 2억 불렀는데 마지막 날 10억 2,400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날 받으니까 29일 날 얼마 받겠어요? 5억 받잖아. 5억. 그지? 그 다음에 28일째 받는 게 5억에 반, 2억 5천 받잖아요. 그래 합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이게 21억 3천 뭐 얼마 이래 나와. 근데 이걸 안 받고 1,000만 원 얼른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지?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래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치수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명을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변한다 해도 또 금방 또 딴 생각 딴 소리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그 부끄러운 수치는 치수 함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는 야, 그거 정말 여러분 어디가 써먹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만 해도 뭐 오늘 아마 여기 오신 거 귀찮아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 오셨을 텐데 아마 오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신문지 한 장의 두께가 0.1mm쯤 된답니다. 0.1mm. 신문지 한 장을 10번을 접으면은 두께가 얼마 되냐면 이게 2의 10승이 1000 아니에요, 그죠? 1024. 합천 뗍시다. 2의 10승이 1000이니까 이걸 0.1 하니까 하나 없어지고 밀리미터를 센치로 하면 하나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10번을 접으면 두께가 10cm가 돼요. 10cm. 20번 접으면 얼마쯤 될까? 10번 접으면 10cm, 20번 접으면 얼마 되겠어요? 네? 얼마? 얼마? 야, 20번 접으면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20cm? 50cm? 1m? 열 번 접은 게 10cm니까 한 반뼘쯤 되니까 반뼘. 요거는 곱하기 2에 20 하면은 2에 20이 2에 10 곱하기 2에 10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0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밀리니까 0.1부터 우선 하나 지우고 밀리니까 하나 또 지우고 그러면 센치지 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cm지만 100m가 되는 겁니다. 20번 100m 되면 못 접어. 어떻게 100m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이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 참고 뭐 무슨 제가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구나. 이것만이라도 평생 아마 기억을 하시면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 세상에 제가 아까 얘기한 인간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다는 얘기는 저렇게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저런 식으로 막 급속하게 발달하면은 언젠가는 과학기술이 염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과학기술이 염원하는 마지막 숙제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술이 그 기술이 실현된 상태를 싱귤레리티라고 해요. 싱귤레리티 저기 나오는 특이점 이렇게
얘기하는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언제? 2040년대 앞으로 한 30년쯤 되면은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안 죽을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정말 특이점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책 사보세요. 책 사보면 어떻게 해서 안 죽는 게 저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안 죽는다 하는 게. 그래서 그건 뭐 선택 사항이죠. 안 죽는 게 오히려 불행이다, 인간으로서. 뭐 불행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안 죽을 수 있는데 죽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아까 종교 얘기를 제가 했는데 종교 다른 뜻의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 얘기를 하죠. 종교가 이제 약해진다 이렇게 하는, 종교에 대한 의존이 적어진다.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종교에 대한 의지가 자꾸 얇아지겠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 목사 이런 되는 사람도 적고 신도도 지금 줄고 있거든. 그런데 그 대신에 인간이 많이 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니까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 갈아 끼우고 뭐 하고 하니까 인간이 기계가 되어가고 있고 인간이 신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인간이 앞으로 기계 인간, 인조 인간을 만들어내면은 그 기계 인간은 아까 인공지능처럼 전지전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세잖아요, 힘이 사람보다가. 사람 이게 뭐 힘이 있나요? 그러면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인조 인간이 인공지능이 자꾸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정말 전지전능해가지고 정말 신과 같은 힘도 이렇게 막강한 이게 나오면은 우리 인간들을 보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IQ가 높다고 해봐야 200도 안 되는 이 형편없는 것들이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잘난 사람들 다 수사받으면 조사받으면서 전부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을 전지전능한 기계 인간이 정말 우리 가다가 벌레 한번 잡으면 밟고 지나가듯이 집에 차고 가듯이 차고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전지전능한 그런 기계 인간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진짜 인간을 무시해가지고 멸종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해요. 우리는 앞으로 멸종당할 수가 있다. 정말 별거 아닌 인들이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꾀부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셀피시하다, 이기적이다고 했지만은 그러면 그런 나왔을 때 우리는 멸종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어떡하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어쨌든 신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 기간이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 다 그대로 듣지 말고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나 어디 가서 딴 데 가서는 못 듣는 얘기 또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냥 그 다 따져가지고 저 사람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괴상한 논리, 지엽적인 거 가지고 가신다. 그건 천만의 말씀. 그건 전혀 아니올시다.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그리 하겠습니까 이제?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용이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한달까 하니 그건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오히려 학부모로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좌뇌가 지금까지는 좌뇌 중심의 역사, 좌뇌가 이렇게 사회를 운전을 하고 왔다면은 앞으로는 이 좌뇌는 조수석으로 내려앉고 라이트 브레인 우뇌가 오히려 운전을 키를 잡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어떻게 왜 그러냐? 좌뇌가 뭐냐? 좌뇌는
따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숲에서의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그런 쪽 아니에요. 그죠? 운에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큰 그림을 보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이런 쪽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어디 보면은 AAA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A. 국가 신용 등급 트리플 A가 아니라 앞에 A는 풍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더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A는 아시아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왼쪽 뇌를 쓰는 그런 작업들을 미국에서 지금까지 제일 고소득층 그 워커들이 근로자들이 했는데 이걸 특히 아시아 인도 같은데 한국 중국도 마찬가지죠. 갖다 맡겼더니 훨씬 적은 가격에 잘 해내더라. 큰 차이 없이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기계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좌뇌형 근로자들의 미래는 AAA 때문에 다 이제 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를 지금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시장 원리인데 시장에서 기업에게 무한 이윤 추구를 허용을 한 거예요. 기업은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고 고용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건 좋은데 이 오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기업 경영자들 지 혼자 잘나가지고 연주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사회의 빈부 격차는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가 회사가 잘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꼭 지 혼자만으로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 물건을 누가 사줬는데? 아니 내가 물건 사줬는데?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물건 사줬는데 이게 어떻게 지 혼자 잘나가지고 해가지고 지 혼자 다 먹고 혼자 배 터지게 먹냐 이겁니다. 난 자꾸 못 살아가는데 이래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물건 안 사줬다면 어떻게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착한 소비자 얘기가 나오면 착한 소비자는 뭐냐 하면은 꼭 품질이 좋고 꼭 가격이 싼 것만 하는 게 아니다. 품질 좋고 가격이 싼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주가 지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난 그거 안 하겠다. 다소 물건의 품질이 떨어지고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기업이 착한 기업을 경영하는 착한 데서 물건 사겠다. 그게 착한 그 운동 아닙니까, 그죠? 그 착한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앞으로 더 나은 세상 건설 주역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내가 혼자 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SNS를 타고 착한 소비자 운동을 펼치면서 착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착하게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세상 건설의 주역은 우리 소비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자면은 내가 불편한 걸 감수해야 돼요. 나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식은 나는 물건은 뭐 꼭 무슨 어디 거 나온 거를 샀어야 하고 브랜드 있는 거 어디 거 샀어야 하고 또 나는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자식은 또 거기 취직시키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죽도밥도 안 되고 이게 더 나은 세상 건설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내가 착한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착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착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자면은 내가 좀 불편한 걸 감수를 해야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났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얼마냐? 1 더하기 1이 얼마냐? 1 더하기 1이야 2지요. 그러면 내가 그거 1 더하기 2 몰라가지고 당신한테 물었냐 그러면은 1 더하기 1이 얼마냐? 2지요. 뭐냐면 내가 일을 일을 한 성과가 몫이 1이고 내 동료가 했을 때 1, 그 더하면 2지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일하는 방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협업을 하면은 1 더하기 1은 그때 성과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꼭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서로 융합하고 협업하고 상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에 다 잘났기 때문에 혼자 해가지고는 정말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협업의 범위를 1 더하기 1로 하지 말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가지고 협업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시너지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기 입장 곤란하면 산속에 혼자가 칩거해가지고 뭐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그거 안 돼요. 그거 별로 평소에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옛날식이에요. 그건 또 보면은 이런 언론 방송 쪽에서도 그걸 또 보도를 해주고 크게 뭐가 나올 것처럼 이런데 뭐가 나오겠어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그게 집단지성,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세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그 집단지성의 가장 성공한 것이 위키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입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그거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백과사전 사전 만들 수 있거든. 인터넷 백과사전 때문에 위키피디아 그 사전 때문에 브리테니카 그 수백 년 묵은 사전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원래 브리테니카 백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그 분야에 세계에서 가장 그 전문가한테 원고 청탁 의뢰 방송국에서 잘 하잖아요. 청탁 의뢰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어넣어 가는데 그게 오는 동안에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뱉어내는 동안에 지식은 바뀌어요. 책으로 만드는 동안에 책은 내용은 이미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해왔던 사전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 사전이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리얼타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쳐넣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 스스로 체크하고 이렇게 검증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걸 걸러진대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난으로 위키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에 들어가지고 압록강을 찾아가지고 압록강은 이 코리아 반도에서 제일 긴 강인데 그걸 스몰 리버로 이렇게 쳐놓고 모른 척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몇 분 있다 들어가 봤더니 딱 지워져 있더래요. 처음에는 그게 등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들어오면은 그게 검증하는 팀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엉터리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지워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집단지성이다 이겁니다. We are smarter than me.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의 지혜는 smarter than me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지혜보다가 반드시 더 큽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특정한 한두 사람 지혜보다 더 큽니다. 그런 얘기를 We are smarter than me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 불형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사람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쟁을 얘기하고, 우리는 평생 경쟁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딴 사람 보다가 시험 잘 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뭐 잘 먹고 잘 살아온 셈인데, 정부에 있을 때 계속 평생 경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과거에 못 살 때는, 자원이 부족할 때는 잘하는 놈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나서 지금도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은 격차는 자꾸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쟁에 자신이 없고, 경쟁하면은 반드시 질 것 같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가, 너는 막 경쟁력이 없으니까 넌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회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이렇게 껴안아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굉장히 인색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주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세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똑똑해진 세상이에요. 다 잘난 사람들이 자기 뭔가 형편은 뭐가 잘 안 풀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SNS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SNS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연결, 소통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식 권력을 가진 사람, 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다. 파워 시프트가 from, 그죠? 과거의 소수의 엘리트로부터, 권력 엘리트로부터 이제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로 파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불만이 많대.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이 격차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답이 뭐냐? 위에 있는 사람 1%, 사회 지도층 인사, 그걸 제가 벌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단 방법 갈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수단 방법 갈지 않고, 사실은 제일 꼭대기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은 그거 죄 많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인생 후반에 가가지고, 중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멋있게 환원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덮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고요. 그게 미국의 카네기, 록펠러, 이 예예요. 20세기 전반에 미국의 카네기, 철강왕, 석유왕 록펠러가 참 그 돈을 벌 때는 정말 무리하게, 정말 우리 말이 있잖아요. 개처럼 번다고 그래. 더럽게 벌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벌면, 머리부터 먼저 우리처럼 뭐 하면 돈 못 벌잖아요. 그 큰 돈은. 그 대신에 쓸 때 정승처럼 멋있게 쓴단 말이에요. 쓸 때 마지막에 남을 위해서. 그러면 다 돈 버는 과정에서의 모든 허물이 다 덮여 넘어가는 거죠. 그런 길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런 얘기. 하도 제가 미래 하니까 어떤 친구가, 미래도 좋지만은 고전 인문학 그것 좋잖아요. 그거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뭐래요? 고전 인문학 하세요.
고전하세요. 근데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보세요. 온고지신 법고창신. 왜 온고를 하고 법고를 하라고 했냐? 왜 옛것을 익히고 옛것을 본받으라고 했냐? 지신하고 창신하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요. 미래하기 위해서 고전하라는 겁니다. 온고지신은 누구 얘기예요? 온고지신 누구 얘기예요? 공자 말씀이에요. 2500년 전에 공자 말씀이야. 법고창신은 우리나라 박지원 선생, 조선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 말씀. 창신이 미래는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하십시오 하시는데 저 말은 기억을 하고 처칠 수상이 됐을 때 2차 대전의 전쟁 중에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전세가 매우 불리했어요. 근데 전임 수상이 잘 못한 거야. 수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임 수상에 대해서 단죄를 하라고 막 우리 같은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처칠이 단호하게 현재가 과거하고 싸우면은 미래를 잃는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도전, 세종대왕, 이순신, 명량, 광개토대왕 이래가지고 옛날 있는 역사에 있는 줄거리에다가 막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재미있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건 정말 대단해.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한 반 정도는 SF, 그죠? 미래, 공상, 과학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 없어. 우리 사회가 이제 계도하는 언론, 방송 이런 기관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글 쓰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감이 있는 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 줄거리에다가 막 입히잖아요. 막 입혀가지고 막 재밌게 만들잖아요. 재밌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몰라. 난 역사에 대해서 전 잘은 모릅니다만 삼국지도 보면 삼국지가 있고 삼국지 연의가 있잖아요. 그죠? 구분하잖아요. 이거는 소설이다, 이거는 역사다 구분해 주는데 우리는 막 뒤원복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과거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기만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공상과학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이건 기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간의 실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인간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근데 행복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허핑턴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제일 큰 인터넷 신문사를 만든 여자분인데 저 사람이 제3의 성공이라는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돈과 권력은 의자가 다리가 4개여야 하는데 다리가 2개밖에 없는 의자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돈과 권력은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쫓아 헤매는데 돈과 권력은 다리가 2개밖에 없는 의자입니다. 의자와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하고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양반 아닙니까? 그지? 제 양반 지금도 50년 전 조그만 집에 살고 있대요. 그 돈만 벌면은 그냥 기부하고 이렇게. 미국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만든 기빙 플래치, 기부 선언 클럽에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가진 자산의 반 이상을 생전에 기부하고 간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부자인 채로 죽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그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좀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같이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돈 많으면 나도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부자가 돈 돼도 기부도 안 한대.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여자 대학생들하고 제 양반하고 점심 같이 한번 하자면은
몇만 불씩 내고 먹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뭐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받아가지고 기부하는 사람이니까 여대생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대생들이 물었어요. 회장님,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영감님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본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는 것. 내가 뭐 여자 좋아하는데 여자가 말 안 듣더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양반 연세를 원하거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한테서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 여러 가지 아까 인생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답이 없듯이 행복에도 각자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겠지만은 정말 평범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학에 대해서 책 강의 제일 유명한 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것도 뭐 저도 그쪽에 계속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얘기만 해도 막 얘기가 많은데 거기 보면은 어느 경우에도 행복의 조건에 돈이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돈 얘기가 나와요. 특히 갑자기 생긴 돈일수록 행복의 정도를 낮춘다 이렇게 나와. 거기 또 어디 보면은 예를 들면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1년 후 10몇 명 1년 후를 조사를 했더니 하나같이 행복의 정도가 낮았다. 큰 집으로 멋있는 집으로 이사해가지고 벤츠, 캐딜락 막 고급 승용차 막 굴리는데 애들은 그 사립학교 보내가지고 막 비싼 사립학교 보내는데 애들이 학교가 적응 못해가지고 막 찌집 놀림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짐에 당하는 거예요. 당할 거 아닙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부부간에 막 거의 막 이혼 직전 단계가 막 들어지고 친구, 친척들하고 다 사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행복의 정도가 높아진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돈은 우리 사회에서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 그렇게 갖지 않고 행복해지는 방법,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정한 행복을 가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 자기 인생 잘 되라고 행복하고 성공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만일에 뜻대로 안 됐을 때, 만일에 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됐을 때 자꾸 우리네들은 남 탓을 하는데 남 탓할 거 없다. 내 탓이다 이겁니다. 내 탓.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나를 괴롭히고 내 뜻대로 못하게 하고 내 자신의 뒷다리를 잡은 건 나다 이거예요. 내다. 김연아가 마지막에 재기에 성공하고 아스다마오가 끝까지 김연아를 못 이긴 것은 아스다마오는 김연아를 적으로 생각했다. 김연아는 자기 자신을 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최대 적이다. 조병화 선생 시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 나의 적은 나였던 것이다. 우리 제일 짧은 시예요. 한 줄짜리 시니까. 결국 나의 적은 나였던 것이다. 내 적은 내다. 내 뒷다리,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발목 잡은 게 내다. 내가 의지가 약하고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의지가 굳질 못해서 내가 계획은 세워놓고 실천을 못한 거죠. 못하는. 바보가 되시오 하는 얘기가 있는 바보 얘기는 바보 온달서부터 바보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도 했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때의 바보가 되세요. 바보스러워지세요. 하는 얘기는 바보 멍텅구리가 되라는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고 조그마한 대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작은 이해관계는 져주세요. 대신에 큰 걸 노리세요. 이런 얘기예요. 조그마한 데 가서 경우 따지고 따지고 돈 몇 푼 따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작은 거는 그냥 밥값도 먼저 내고 이렇게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큰 거 자꾸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큰 걸 노리세요. 이런 대지야구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나오네요. 그 마지막입니다만은 어떻게 사느냐. 죽음에 대해서 또 저기 하는 게 보면은 예일 대학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해요. 우리 죽음 얘기하면 시니어 뭐 죽음 얘기하면 저희도 교육 많이 하는데 저 나이 50대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건 바보가. 미국은 대학생들 예일 대학에 가면 저 강의가 최고 인기랍니다. 죽음이란 뭐냐. 그러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죽음 아까 얘기한 제가 육체에다가 정신, 영혼 얘기를 조금 비쳤는데 죽음이 뭐냐? 죽음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게이트다. 그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 다른 영혼의 세계가 있다. 아니다, 끝이다. 벽이다, 벽에 붙이 끝이다. 영혼이고 뭐가 없다. 죽으면 정신은 있지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아니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었다 가가지고 누구도 부모도 만나고 무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 그건 제대로 안 죽어서 그렇다. 응? 의사가 오진했다 또 이렇게 쓰고 야 그러면 사후 세계가 없다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그냥 뭐 어디서 되겠네. 바보 같은 소리. 사후 세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아주 엄숙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뿐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반까지 할 기회가 없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그런 얘기들 보면은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걸 보면은 죽음 저것만 가지고도 그죠 아주 재미있달까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확실한 미래인 죽음의 영역도 뭐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게 되고 아까 제가 옹고지신 해가지고 공자 결국은 고전으로 저도 이제 고전 가끔씩 보고 하면은 그 2500년 전에 공자 그때의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공자 맹자 뭐 하다가 도덕경 뭐 이런 가르침들 보면은 그 미래 요즘 하는 얘기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이정구 쪽에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얘기가 그때부터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면 2500년 전의 얘기인데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또 거기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 그 인간이 참 대단한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그게 참 그 죽음을 기억하라. 그 중세 뭡니까 불란서에서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전쟁에서 이겨 돌아왔을 때 기고만장할 거면 그 옆에 노예가 반드시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니도 죽는다 까불지 마라. 겸손해라 하는 걸 계속 일깨워주는 정말 그 대단한 어떤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게 메멘토 모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앙콜 라이프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앙콜 라이프라는 게 여러분 1단계 커리어 직장 가진 사람 1단계 커리어를 거친 사람들이 요즘은 60전 후에 나오니까 6전 넣어가지고도 뭐 3, 40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앙콜 라이프를 사세요. 앙콜이라는 게 노래 잘 불렀으니까 더 멋있게 한 곡 하세요. 그러니까 전반기 인생 잘 살았는데 후반기 인생 더 멋있게 살도록 그런 라이프 디자인을 하세요 하는 게 앙콜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그 일생을 더 좀 풍부하게 보람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덥고 창신 그랬잖아요. 그죠?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 만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래서
미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예.